아서 벨레더시의 아침은 언제나 똑같은 정막으로 시작되었다. 태국 치앙마이의 아담한 콘도, 햇살만이 유일한 방문객인 듯 창을 넘어와 먼지 쌓인 아내의 사진첩 위로 부서졌다. 3년 전 사랑하는 아내 마거릿이 세상을 떠난 후 아서의 시간은 마치 고장난 시계처럼 같은 자리에서 맴돌았다. 영국에서 도서관 사서로 평생을 보낸 그는 은퇴 후 아내와 함께 꿈꾸던 열대의 낙원, 치앙마이로 왔지만 이제 그 낙원은 그에게 너무나 넓고 쓸쓸한 공간이 되어버렸다. 그의 하루는 정해진 틀에서 벗어나는 법이 없었다. 이른 아침 아직 서늘한 공기를 가르며 핑 강변을 산책하고 돌아오는 길에는 동네 작은 카페 말리네에 들러 커피 한 잔을 마시는 것이 고작이었다. 말리는 20살 남짓한 늘 미소를 잃지 않는 태국 아가씨였다. 아서는 그녀와 서툰 태국어와 영어를 섞어 몇 마디 대화를 나누는 것이 유일한 사회생활이었다. 오후에는 아내가 남기고 간 책들을 뒤적이거나 창밖으로 보이는 도이수탭산의 푸른 능선을 하염없이 바라보곤 했다. 스마트폰은 여전히 그에게 복잡하고 낯선 물건이었다. 가끔 영국에 있는 아들 내외와 영상통화를 할 때면 아들은 답답하다는 듯 한숨을 쉬곤 했다. 아버지, 제발 이메일이라도 좀 배우세요. 이렇게 매번 전화하는 것도 쉽지 않아요. 외로움은 끈적한 열대의 습기처럼 아서의 온몸을 감쌌다. 마거릿이 있었다면 그녀의 유쾌한 웃음소리가 이 정막을 깨뜨렸을 것이다. 그녀는 새로운 환경에 쉽게 적응했고 아서와 달리 금세 현지인 친구들도 사귀었다. 그녀의 부재는 아서에게서 세상과 연결된 마지막 끈을 잘라낸 것과 같았다. 그러던 어느 날 아서는 말린의 카페에서 우연히 치앙마이 은퇴자 포럼이라는 온라인 커뮤니티 광고를 보게 되었다. 혹시나 비슷한 처지의 외국인들과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까 하는 작은 희망. 며칠을 망설인 끝에 그는 아들의 도움을 받아 겨우 포럼에 가입했다. 어색한 자기소개 글을 올리고 며칠이 지났을까 낯선 이름으로부터 친구용 메시지가 도착했다. 니란. 프로필 사진 속 남자는 중후하면서도 부드러운 미소를 띤 잘생긴 중년의 태국 남성이었다. 자신을 치앙마이에서 작은 사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라고 소개했다. 아서는 잠시 망설였다. 온라인에서 낯선 이와 관계를 맺는다는 것이 영 내키지 않았지만 사진 속 남자의 선량해 보이는 눈빛이 왠지 모를 신뢰감을 주었다. 그는 조심스럽게 수락 버튼을 눌렀다. 아서 씨, 만나서 반갑습니다. 제 이름은 니란입니다. 포럼에서 당신의 글을 읽고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니란의 첫 메시지는 정중하고 따뜻했다. 아서는 어색하게 답장을 보냈다. 고맙습니다, 니란 씨. 저도 만나서 반갑습니다. 그것이 모든 일의 시작이었다. 니란과의 대화는 놀라울 정도로 빠르게 깊어졌다. 그는 마치 오랜 친구처럼 아서의 이야기에 귀 기울였고 아서가 느끼는 외로움과 상실감에 깊이 공감하는 듯했다. 그는 매일 아침 아서에게 다정한 안부 메시지를 보냈고 아서의 소소한 일상에도 진심으로 관심을 보였다. 아서, 오늘 날씨가 참 좋네요. 산책은 다녀오셨어요? 당신의 건강이 걱정됩니다. 혹은 당신이 마거리 씨를 얼마나 그리워하는지 느껴져요. 그녀는 정말 멋진 분이셨을 거예요. 니란의 메시지는 사막의 오아시스처럼 아서의 메마른 마음에 스며들었다. 아서는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자신의 속마음을 털어놓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니라는 아서가 좋아하는 시와 음악에 대해서도 해박했고 때로는 아서가 젊은 시절 품었던 꿈에 대해서도 물었다. 아서는 니란에게 점점 더 깊이 빠져들었다. 그의 존재는 잊고 지냈던 삶의 활력을 되찾아주는 듯했다. 어느덧 니란은 아서에게 단순한 온라인 친구 이상의 존재가 되어 있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니란의 메시지를 확인했고 잠들기 전까지 그와 대화를 나누었다. 니란은 아서에게 당신은 내가 오랫동안 찾아 헤매던 바로 그 사람이라며 감미로운 말을 속삭였다. 우리의 만남은 운명이에요, 아서. 당신과 함께라면 남은 인생이 얼마나 행복할지 상상만 해도 가슴이 틉니다. 아서는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늙은 심장이 젊은 시절처럼 두근거리는 것을 느꼈다. 그는 니란의 프로필 사진을 보며 그와 함께 치앙마이의 아름다운 사원을 거닐고 맛있는 태국 음식을 나누어 먹는 상상을 하곤 했다. 변화는 미묘하게 찾아왔다.
아서는 예전보다 자주 스마트폰을 들여다보았고 가끔 혼자 미소 짓거나 깊은 생각에 잠기곤 했다. 말린의 카페에서도 그는 더 이상 창밖 풍경을 보거나 책을 읽지 않았다. 그의 시선은 늘 스마트폰 화면에 고정되어 있었다. 말린은 그런 아서의 변화를 조용히 지켜보았다. 아서 할아버지, 요즘 좋은 일 있으세요? 안색이 밝아지셨어요. 그녀의 순수한 물음에 아서는 당황하며 얼버무렸다. 아, 그냥 오랜 친구와 연락이 닿아서 그렇다네. 그는 니란의 존재를 누구에게도 말하고 싶지 않았다. 그것은 그만의 비밀스러운 행복이었다. 어느 날 니란은 조심스럽게 자신의 어려움을 털어놓았다. 아서 미안하지만 당신에게 부탁할 것이 있어요. 제 사업에 갑자기 자금 문제가 생겼는데 아주 소액의 자금이 급하게 필요해요. 정말 미안해요. 이런 말을 하게 되어서. 그는 구체적인 액수를 말하며 며칠 안에 반드시 갚겠다고 약속했다. 아서는 순간 망설였다. 아무리 친해졌다고는 하지만 얼굴도 본 적 없는 사람에게 돈을 보낸다는 것이 꺼림칙했다. 하지만 니란의 간절한 목소리와 그를 돕고 싶다는 마음, 그리고 혹시나 이 관계로 인해 니란을 잃게 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그를 압도했다. 그는 결국 니란이 알려준 계좌로 돈을 송금했다. 정말 고마워요, 아서. 당신은 나의 구세주예요. 이 은혜는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니란은 몇 번이고 감사를 표했고 아서는 잠시나마 자신이 중요한 일을 해냈다는 뿌듯함과 안도감을 느꼈다. 니란은 그 돈으로 문제를 해결했고 곧 함께 멋진 미래를 계획하자며 달콤한 약속을 속삭였다. 그것이 시작이었다. 니란의 긴급 상황은 그 후로도 여러 번 반복되었다. 갑자기 아프다는 가족의 병원비, 중요한 계약을 성사시키기 위한 접대비, 심지어는 아서를 만나러 오기 위한 비자 발급 비용과 항공권 예약금까지. 요구하는 액수는 점점 커졌지만 니란의 변명은 언제나 그럴듯했고 그의 약속은 더욱 달콤했다. 아서는 매번 갈등했지만 이미 니란에게 깊이 빠져버린 그는 그의 말을 믿고 싶었다. 그는 아내가 남긴 얼마 되지 않는 연금과 저축을 조금씩 꺼내 쓰기 시작했다. 통장의 잔고가 줄어들수록 그의 불안감은 커져갔지만 니란과의 행복한 미래에 대한 환상은 그 불안감을 덮어버렸다. 영국에 있는 아들과의 통화는 점점 더 형식적이 되어갔다. 아들은 아서의 목소리에서 어딘지 모를 불안감을 느꼈지만 아서는 애써 태연한 척했다. 아버지, 혹시 무슨 일 있으세요? 돈 문제는 없으시고요? 아니다, 아들아. 다 괜찮다. 그냥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좀 피곤할 뿐이야. 그는 차마 아들에게 온라인에서 만난 사람에게 돈을 보내고 있다는 사실을 털어놓을 수 없었다. 수치스러웠고 자신의 어리석음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다. 가끔 니란의 이야기에서 사소한 모순이 발견될 때도 있었다. 어제 했던 말과 오늘 하는 말이 다르거나 약속했던 날짜를 잊어버리는 시기였다. 그럴 때마다 아서의 마음속에는 작은 의심의 불씨가 피어올랐지만 니란은 교묘한 말솜씨로 위기를 넘겼다. 오, 아서 미안해요. 요즘 제가 너무 정신이 없어서 그랬나 봐요. 당신에게 모든 것을 솔직하게 말하고 싶은데 가끔은 사업상의 비밀 때문에 어쩔 수 없을 때도 있답니다. 부디 저를 이해해 주세요. 그의 애원하는 듯한 목소리를 들으면 아서의 의심은 눈 녹듯 사라지곤 했다. 그는 자신의 의심이 니란에 대한 모독이라고 생각하며 스스로를 자책했다. 그는 이미 니란에게 너무 많은 감정과 돈을 투자해버렸고 이 모든 것이 거짓일지도 모른다는 가능성을 받아들이기 두려웠다. 어느덧 시간은 흘러 아서의 통장 잔고는 거의 바닥을 드러내고 있었다. 니란은 이제 마지막 관문만을 남겨두고 있다고 했다. 그가 추진하던 큰 사업 계약이 성사되기 직전인데 갑자기 예상치 못한 세금 문제로 거액의 자금이 필요하게 되었다는 것이었다. 아서, 이번이 정말 마지막이에요. 이 문제만 해결되면 저는 모든 짐을 내려놓고 당신에게 갈 수 있어요. 우리 함께 치앙마이의 작은 집에서 정원을 가꾸며 여생을 보내요. 당신이 꿈꾸던 삶, 제가 만들어 드릴게요. 니란의 목소리는 그 어느 때보다 간절했고 그의 약속은 아서의 마지막 남은 이성마저 마비시킬 만큼 매혹적이었다. 아서는 며칠 밤낮을 고민했다. 이것은 그의 남은 전 재산이나 다름없었다. 이 돈마저 사라진다면 그는 정말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될 터였다. 하지만 니란과 함께할 행복한 미래를 상상하면 이 마지막 고비만 넘기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 같았다.
니란 없는 삶은 이제 상상조차 할 수 없었다. 그는 결국 마지막 남은 돈을 모두 니란에게 보내기로 결심했다. 다음 날 아침 아서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은행을 찾았다. 창구 앞에 서서 송금 신청서를 작성하는 그의 손이 가늘게 떨렸다. 심장이 터질 것처럼 두근거렸고 식은땀이 등줄기를 타고 흘러내렸다. 정말 괜찮을까? 이것이 옳은 결정일까? 수많은 의문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그때 누군가 그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다. 돌아보니 말리였다. 그녀는 장을 보러 나왔다가 우연히 은행에 들른 모양이었다. 아서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그런데 안색이 너무 안 좋으세요. 혹시 어디 편찮으신 건 아니죠? 말리의 해맑은 눈망울에는 순수한 걱정이 담겨 있었다. 그 순간 마치 무언가에 얻어맞은 것처럼 아서의 머릿속이 하얘졌다. 말리의 티 없이 맑은 걱정 어린 시선 앞에서 그동안 애써 외면하고 억눌렀던 모든 의심과 불안감이 한꺼번에 터져나왔다. 니란의 달콤한 속삭임, 그럴듯한 변명, 그리고 밑 빠진 독처럼 사라져버린 자신의 돈, 이 모든 것이 환상처럼 느껴졌다. 아서는 말리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황급히 은행을 빠져나왔다. 집으로 돌아온 그는 떨리는 손으로 스마트폰을 잡았다. 예전에 아들이 가르쳐준 이미지 역검색이라는 기능을 떠올렸다. 그는 니란의 프로필 사진을 검색창에 넣었다. 몇 초 후 화면에는 충격적인 결과가 나타났다. 니란의 사진은 태국의 한 스톡 이미지 웹사이트에서 판매되고 있는 평범한 모델의 사진이었다. 심지어 다른 사기 사건에 연루된 인물이라며 경고하는 글들도 눈에 띄었다. 아서는 온몸에 피가 싸늘하게 식는 것을 느꼈다. 그는 니란이 알려준 사업체 이름도 검색해 보았다. 존재하지 않는 유령 회사였다.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 니란이라는 인물, 그의 사업, 그의 따뜻한 말들, 함께 꿈꾸었던 미래까지도 전부 다. 아서스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얼마나 철저하게 농락당했는지 깨달았다. 그는 니란에게 떨리는 목소리로 메시지를 보냈다. 니란, 당신 도대체 누구죠? 이 모든 게 거짓이었나요? 답장은 오지 않았다. 마치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사람처럼 니란은 아서의 삶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다. 남은 것은 텅 빈 통장과 산산조각 난 마음뿐이었다. 아서스 거실 바닥에 주저앉아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아내 마거릿의 사진첩이 그의 눈앞에서 흐릿하게 번져갔다. 외로움이 만들어낸 환상, 그 환상이 그를 파멸로 이끌었던 것이다. 며칠 동안 아서는 식음을 전폐하고 방 안에 틀어박혀 지냈다. 배신감, 상실감, 그리고 스스로에 대한 깊은 수치심이 그를 짓눌렀다. 자신이 얼마나 바보 같았는지, 왜 진작 알아채지 못했는지 자책감에 괴로워했다. 가끔 스마트폰을 들어 니란과의 대화 기록을 다시 읽어보곤 했다. 한때 그토록 달콤하고 진실되게 느껴졌던 말들이 이제는 역겨운 거짓말로만 보였다. 어느 날 오후 그는 힘없이 말린의 카페를 찾았다. 헬쑥해진 그의 모습에 말린은 깜짝 놀랐지만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그저 따뜻한 커피 한 잔을 그의 앞에 놓아주며 부드럽게 미소 지을 뿐이었다. 아서는 창가에 앉아 아무 말 없이 커피만 마셨다. 말린은 가끔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지만 그의 침묵을 방해하지 않았다. 그날 아서는 말리에게 아무것도 털어놓지 않았지만 그녀의 조용한 위로 속에서 아주 작은 온기를 느꼈다. 마치 꽁꽁 얼어붙었던 마음 한구석이 조금씩 녹아내리는 듯했다. 집으로 돌아온 아서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스마트폰을 들어 니란의 연락처를 찾았다. 그의 프로필 사진은 여전히 그 부드러운 미소를 띠고 있었다. 아서는 한참 동안 그 사진을 노려보다가 이내 모든 메시지 기록과 함께 그의 연락처를 삭제했다. 그리고 차단 버튼을 눌렀다. 손가락 끝에서 느껴지는 작은 저항감과 함께 그의 마음속에서도 무언가가 끊어지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눈물이 다시 뺨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이번엔 어쩐지 후련한 기분도 들었다. 그 후로 아서의 삶은 이전과 같으면서도 미묘하게 달라졌다. 여전히 아침이면 빈 강변을 산책했고 말린의 카페에서 커피를 마셨다.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예전과 같은 깊은 고독감 대신 어떤 체념과 함께 희미한 결연함이 서려 있었다. 그는 더 이상 스마트폰에 콜을 받고 있지 않았다. 대신 창밖의 풍경을 물끄러미 바라보거나 말리와 서툰 농담을